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제천에 있는 에코마실 농업회사 법인이고요. 저희 농장은 다육식물을 기반으로 주 작목으로 키우는 사회적 농장입니다. 저희 농장은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발달장애인들, 노인들 대상으로 다양한 대상자들이 오는데 지금 여기 맡은 부분이 아동 부분이라서 저희가 같이 연계하는 아동들, 그다음 발달장애 아동들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농장 안내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아무래도 그 다육식물을 키우고 있는 농장이라서 사실 비닐하우스 그 농장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 안에서는 다육식물을 직접 키우고 있고 저희 농장이 40년이 넘은 이제 대를 이어오는 농장이라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산 밑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오시는 차량 부분이라든가 그분들이 직접 스스로 버스를 타고 오시는 근접 상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마을학교라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마을학교를 운영했는데 학부모님들이나 아동들 그 오시는 길이 너무 험하다고 멀다고 처음에 조금 운영하다가 그리고 여기 좀 외지거든요. 저희가 산이라서 외지여서 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여기 보시면 하얀색 건물처럼 뭐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원래 하우스만 있었는데 조금 더 예쁜 건물을 요번에 공사를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동들이 딱 봤을 때도 저기서도 교육이 가능하고 저기서도 뭔가 할 일이 있구나. 좀 이런 좀 보기 좋은 교육 공간도 만들고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왔을 때도 좀 안심이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이제 지금 공사 중이고요. 저희 농장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농촌교육농장부터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농촌교육농장에서 아무래도 학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다 보니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많은 그 대상자분들이 많이 모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7년쯤에 이제 충청북도 도교육청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업 부적응 학생이나 학습 중단하려고 이제 나는 이제 자퇴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그 조금은 유예 기간처럼 그 아이들이 원하는 어떤 직업이나 진로 쪽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거 좀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더 좀 공부해봐야지 하고 아예 학교를 중단하는 그런 기로에서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저희 농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아예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코스라서 저희 농장에서 출석 체크가 되거든요. 그럼 아침 9시에 학교로 가지 않고 그 아이들 이제 저희 농장에 와서 저랑 똑같이 이런 농업 활동을 통해서 출석을 해서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계속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한 달 있어보고 괜찮다 하면 3달, 3달 있어보고 괜찮다 하면 6개월 이렇게 연장을 해서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개중의 아이들은 와서 이거 괜찮은데 저는 학교에서 오히려 그 국어 영어 수학 그런 공부하기 싫은데 그만둘 건데 선생님처럼 이런 농업 활동이나 이런 농사 짓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아예 학교를 자퇴하고 아까 꿈드림 그쪽에서 이제 검정고시로 합격을 해서 저희 농장에 합격하고 합격증 들고 이제 저희 농장에 아예 뭔가 아르바이트처럼 저희가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20세 미만 아이니까 취직을 시키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바 개념으로 저랑 같이 일을 도우면서 그 아이가 대학교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원해에서 농수산대학교 그 검정고시 합격하고 농수산대학교 원예학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학생들을 계속 이렇게 뭔가 좀 연계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워간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그런 아이들을 만나서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저희가 농수산대에서도 저희 학교의 직업재활훈련처럼 지금 저희 농장이고 요렇게 저희 농장 현장 실습으로 보냅니다. 농수산대에서도.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 제천 아이니까 아무래도 학교 측에 말을 해서 현장 실습을 간다면 제천에 가서 하고 싶습니다. 그 농장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저희가 공문 처리를 해서 아이들이 또 저희 농장에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실습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인연을 맺었던 학생들은 지금 몇 년간 계속 같이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안교육을 하다 보니 매 학기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또 오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조금 더 바른 길로 저 나름대로 그 아이들의 적성을 찾아주고자 식물을 통해서 만지다 보면 어떤 심신 안정도 되지만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자기가 마음을 더 열고 뭐 속에 있는 말을 한다거나 부모님의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 보면 저희가 나름 또 그 아이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은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복지관, 그 다음에 드림센터, 이렇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쪽하고 많이 연계해서 지금 이런 실습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농장에서 이렇게 왔던 친구들이 어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 20살이 넘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오는 장애인들, 발달장애 아동들도 있으니까 지금 청소년이 된 거죠. 지금 22살이니까 저기 나오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 일을 하다 보니 조금 사회복지 쪽도 관심이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사회복지학과 전문대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졸업할 거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이제 저희 집 와서 같이 일을 하고 거의 한 번 인연을 맺은 애들은 5, 6년 동안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많이 일하는 게 또 익숙해지고 본인이 스스로 와서 뭘 해야 될지 알아서 본인이 스스로 할 때 저희가 오늘은 뭐 하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찾아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일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대학생들도 이렇게 사회 현장 실습을 지금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 아니라 사실 무한 반복, 단순 작업, 무한 반복적인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노동력을 뭐 착취한다라든가 저희가 무거운 걸 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흙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입꽂이라든가 뭔가 그런 걸 하는데 저희가 오는 친구들 중에 발달장애 중에서도 자폐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지적장애가 1급인 아이들이 좀 심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맞는 일들을 찾아줍니다. 지금 여기 세 번째 사진에 보면 어떤 일렬적으로 저렇게 있는 애가 저 자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그 센치 간격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딱 그 간격대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입꽂이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저희도 나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전문적인 저희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그럼 그런 건 그 아이한테 맡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애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교육들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질 나쁜 노동이 아니라 그리고 친구들이 거의 다 뭐 김치 공장이라든가 양말 공장에 가서 많은 직업 재활 훈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직업 재활 훈련 할 때는 조금 더 재밌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만든 어떤 뭐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다육식물을 다시 또 사회에 반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어르신들하고 수업할 때 그 키트를 같이 나눠준다든가 그 식물들을 그 어르신들 뭐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같이 나누어서 봉사를 하는 기회들을 같이 가진다든가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자기가 쓸모있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적 농장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다 보니 조금 더 재미나게 이렇게 모양도 만들면서 넣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커가는 걸 보면서 계속 넣기는 거죠. 저희가 주 적어도 2회, 3회 친구들이 와서 1년 단위로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식물들이 커가는 걸 스스로 다 보면서 자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고 있고 저게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다 알아서 이렇게 커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식물을 가지고
만지다 보니 계속 흙을 만지겠죠. 그래서 흙도 직접 만드는 작업들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 흙놀이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장애를 좀 가지고 있는 친구와 일반 청소년이 같이 동시에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일반 청소년들은 좀 무거운 것도 같이 들어줄 수 있도록 같이 옆에서 도와줘 좀 상생효과 같이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친구가 좀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떡잎 따는 작업을 하더라도 한쪽 눈을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못했던 부분을 옆에 있는 일반 청소년들이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보완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다 보니 어느새 서로 이 아이가 이쪽 부분을 못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합치유처럼 이런 교육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차량이 집이 농장이 좀 너무 멀어서 차량을 타고 올 때는 사실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으면 이 복지관 측이나 학교 측에서 잘 오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스타리아나 스타렉스의 10명 이하는 어느 정도 저희도 보험을 다 들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10명 이상일 때는 차 2대가 지원이 되어야 돼서 움직이기 힘들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학생들한테 직접 찾아가는 그런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수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중고등학생이 인원이 좀 많다 보니 오지 못하고 저희가 이제 가서 하고 사실 이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가 끝마치고 4시, 5시, 6시 부모님들이 일을 하셔서 이렇게 돌봐줄 수 없는 그 시간대 그리고 특히 주말 그리고 방학 이럴 때는 이 아이들을 돌봐줄 부모들이 다들 바쁩니다. 그러면 복지관의 그 프로그램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거의 반나절을 같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지금 이 방학 프로그램인데 매일매일 반나절씩 들어가서 같이 놉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식물을 가지고 놀 때도 있고 그냥 애들이랑 게임 하면서 놀 때도 있으면서 저희가 돌봄처럼 같이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학생들을 데리고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씩 이렇게 웃음도 찾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키워서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을 학교 학생들인데 마을 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스스로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해서 나타내고 싶어서 저희가 제천에 한평 정원 축제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계획을 잡아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드는 걸 저희는 이제 뒤에서 그냥 서포트만 하고 전부 다 아이들이 다 구성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농장에서 과연 일반 아동과 그다음 뭐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적 약자 아동들을 다 우리가 모두 다 돌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중에 아이들을 좀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도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여기 있는 부모들은 좀 저희가 제천이 시골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이혼을 하시고 저 서울에 돈 번다고 나가시고 조성 가정의 아동들도 좀 많고 그리고 아니면 혼자 사는 한부모 가정인데 그 엄마나 아빠인 그 한부모가 주말에도 일을 하러 가셔야 되니까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있는 농장으로 아이들을 아침에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집이 너무 머니까 어떨 때는 저희도送료 서비스처럼 아이들을 데리러 갈 때가 있거든요. 그 대신 부모님의 다 허락은 맞고 부모님이 몇 시에 데리러 가셔도 된다라고 저희가 미리 다 개인정보 동의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인부터 아이들 응급처치 동의서 다 받고 그렇게 저희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좀 노는 프로그램처럼 저희 농장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사실은 다 저희가 감쌀 수 없지만 저희한테 의뢰 오거나 조금 저희 농장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저희 3년 차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좀 친구들이 직접 아니면 부모님들이 직접 아니면 할머니들이 직접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좀 대상자들을 이제 모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뭐 한두 명일 때는 사실 1대1이 힘들지만 한 3명, 5명만 모여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돌봄처럼 같이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저희 농장에서 하고 가끔씩 부모님들이 쉬실 때는 뭐 어버이날이나 이런 행사 때는 감자 캐기도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마다 다 기능은 다 틀리지만 그 아이들에게 맞는 역할들을 저희 농장에서 농업 활동을 통해서 좀 찾아주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맞는 작업들을 농업 활동과 좀 매칭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의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농장 소개를 끝내고자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만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논산에 있는 땡큐베리팜이라는 사회적 농장이고요.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여기 농장 소개 마치고 나서 쉬는 시간 갖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논산에서 땡큐베리팜이라고 논산에 유명한 건 딸기인데 딸기 아닌 블루베리를 키우면서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5분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해서 혹시 몰라서 제가 만든 보고서들 갖고 왔는데요. 많이 안 겪어서 그냥 이렇게 돌아서 보면서 궁금한 것들 일단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되게 고마워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왜냐면 끝까지 남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따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저희 농장 굿즈를 3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미도 있어야죠. 저는 사실 청소년 지도사였고요. 대전 유성구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최고 책임자까지 지내다가 이제 다른 시설의 원장 준비하던 중에 이제 수련시설에 잠깐 근무하게 됐는데 그때 세월호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메르스가 나면서 좌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고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근데 그때 무렵에 저 남편이 이제 귀농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끝까지 귀농을 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제가 체대를 나왔거든요. YMCA 유아스포츠단부터 시작해서 운동은 무조건 다 잘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귀농 전까지 계속 청소년만 보고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귀농한다고 해서 그 몫이 내 몫까지는 아니기를 정말 바랬는데 이제 그 무렵에 제가 그만두게 된 거죠. 그래서 그만두었는데 그만두고 다시는 청소년 쪽 일을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안 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직인가 보네, 천직.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물며 1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중학생 친구가 대학생이 되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영리 단체 청년 활동가로 있으면서 저희 농장 와서 파종하는 이 자원봉사를 해주게 되고 결국 그때 만났던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때 청소년 수련시설들이 다 보조금을 받거든요. 근데 되게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청소년 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자들을 다 똑같이 청소년으로 봐요. 아까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 쪽 일들은 지원금도 제일 적고 그리고 하대해요. 노인복지관 가서는 어르신들 앞에서 되게 굽신굽신거리는데 공무원들이 청소년들 앞에서 되게 당당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맨날 싸웠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우리 농장이 보조금 안 받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들이 공유 냉장고, 공유 주방이 있어서 한 끼 정도 우리 농장에서 밥 해먹고 잠깐 이렇게 먼 산 바라보다가 집에 가서 조금 일과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교육농장도 싫었어요. 왜냐면 농장에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버스가 못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특정 다수 친구들한테 한 번씩 교육하고 이렇게 진을 빼는 건 이제 안 하고 싶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계기가.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2015년도부터 농장 운영하게 됐고요. 19년도 이제 저희가 2019년도에 2020년도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게 돼요. 근데 똑 떨어졌어요. 왜냐면 그때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장들한테 가산점을 줬거든요. 저는 이제 보편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똑 떨어졌는데 그게 또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남에서는 2020년도에 충남형 사회적 농장 지원 사업이라는 게 따로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살짝 방향을 틀어서 이건 2년 동안 지원을 하니까 2년 동안 우리가 사회적 농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20년도, 21년도에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 모델화 시범 사업을
저희가 하게 돼요. 그래서 하게 되면서 이제 농장에 사회적 농업을 하게 되는 비전과 가치 같은 것들을 좀 정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보고서들 같은 것들을 좀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이제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다양한 그 청소년 관련 기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저희가 사회적 농업을 하는데요 하고 가서 이제 MOU를 맺거나 이제 프로그램 같이 공유하자고 얘기하면 들고 갈 게 없어요. 뭐 들고 갈 건데? 그리고 내가 아직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도 우리 농장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정의를 못 내렸는데 들고 갈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 만드는 걸 20년도, 21년도에 미친 듯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저희 농장에 탐방 오시면 또 같이 공유해 드릴 건데 이게 엄청 필요하다는 거 지금은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논산에 있는 복지관 관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저 자료를 가지고 딱 갔더니 복지관 관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책을 이렇게 보시더니 아이고 농장 안에 복지관 하나를 운영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년도 21년도 이렇게 운영하고 다행히 협의가 된 거죠.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 협의가 돼서 22년도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에 지역 서비스 공동체형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저희 농장 규모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지역 서비스 공동체 1년 정도 운영한 걸 현장 연구라고 해서 전문 작가와 시민 연구자와 같이 1년 동안 활동을 잘 돌아보고 나서 현장 연구 논문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낸 논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장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방향을 다시 잡게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했던 대로 사회적 농장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다시 또 심사를 봤어요. 그래서 사회적 농장으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사회적 농장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은 블루베리고 블루베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농장에서 하는 일들. 그래서 같이 농사짓고 함께 돌보자라는 미션 가지고 비전이나 추진 전략, 사업 방향은 교재에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한 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우리 농장을 소개할 때 저희 농장은 뭐를 농사를 짓고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저것도 해요. 이런 것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는 농장이다. 사실 농장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업체거든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갖췄으면 좋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리고 행동 철학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3가지 일들 이렇게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그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처음 생겼을 때 우연히 다른 농장 대표님이랑 행복농장에서 그때 처음 이제 선정된 9개 농장들 데리고 이제 사업 설명들 진행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갔는데 최정선 이사님이 막 네트워크를 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보여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사회적 농업은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씩 2개씩 논산에 있는 네트워크, 제가 주로 대전에서 필드 생활을 했으니까 대전에 있는 네트워크, 심지어 서울에 있는 네트워크도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조직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시지만 지금 이렇게 사업을 받아서 정말 되게 벅차거든요. 흥분되고 그런데 막상 이 사업 같이 하려면 지역의 농가들이랑 같이 막상 하려면 이네 좋겠다 돈 많이 받아서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들이랑 같이 일을 어떻게 협업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짝 고민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돼서 제가 프로그램 중에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만 딱 한 꼭지 갖고 나왔는데요. 이제 원래 프로그램 이름은 우리가 논산시 가야곡면 602예요. 그래서 가야곡 사는 꽃이라고 제가 이 프로그램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청소년 지도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프로그램 기획하고 운영하고 네이밍하고 브랜딩하는 거 얼마나 목숨을 걸겠어요.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가야곡 사는 꽃,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가야곡 사는 나무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명들을 좀 이렇게 잘 지으려고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막상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조금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해는 지역아동센터
친구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했어요. 근데 마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아동 돌봄하는 시설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발로 걸어가서 뭐 센터장님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자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하시려고 하는데 나쁜 점만 많이 말씀드리면 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절별로 텃밭 활동들을 같이 진행하고 블루베리 수확철에는 같이 블루베리 따보고 근데 사실 블루베리 많이 먹어본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지역의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동네의 청소년들 돌봄의 문제가 뭔지도 조금 조사하고 그러는 과정이었습니다. 되게 애들 행복해 보이죠? 이 행복해 보이는 이면에 또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감자 캐던 날인데 얘들아 오늘은 감자를 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자 캐는 친구 중에 저 2명 중에 1명이 입 이만큼 나와서 왜 땡볕을 우리한테 일시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무 힘들면 안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책상 위에다가 모자랑 저 모자 있죠? 모자랑 선크림이랑 최고 좋은 걸로 갖다 놨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장화랑 이런 거 다 신고 거울 보고 이제 주섬주섬 나가니까 마지못해 따라 나가서 감자 저렇게 캐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동이니까 존중해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존중해주면 좋은데 막 한 번씩 욱하고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맞추기 위한 그런 것들을 좀 도구를 좀 많이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밭에 저희가 이제 무농약 블루베리를 키우다 보니까 제초제를 못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틀밭을 하기 전에는 밭인지 이렇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틀밭도 해서 저렇게 좀 깔끔하게 아이들한테 풀만 뽑으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 물조리개도 예쁜 거 좋은 거를 써야 애들이 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프로그램비 받으니까 예산 쓸 수 있으니까 저렇게 좀 좋은 걸로 검색해서 아이들이 들 수 있는 용량의 좀 최대치 다이소에서 나오는 1,000원, 2,000원짜리 물조리개는 물 양이 너무 적더라고요. 예쁘긴 한데 그런 걸 해줬고 텃밭에서 나오는 재료를 충분히 이용을 해서 요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는데 저희도 임대받은 땅이고 교육장이 별도로 없어요. 주방도 별로 없고 근데 충남형 사회적 농업을 했을 때 예산의 일부를 시설비로 쓸 수 있어서 낡은 컨테이너를 하나를 얻어다가 그걸 공유 주방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되게 좁죠. 이렇게 그래서 폴딩 도어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그래도 이렇게 소그룹이 요리 활동을 하거나 하는데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리할 때도 막상 햄버거 만든다고 하면 사서 먹는 게 맛있지 우리가 만든 게 맛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게 정말 사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소스랑 좋은 재료들 많이 쓰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많이 접해보지 않았던 애들은 하라고 하면 되게 막 이렇게 망설이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게 모자 쓴 거 보이죠? 모자도 에이몬트 거 되게 좋은 거 카페에서 쓰는 카페 바리스타들이 쓰는 모자를 쓰게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 모자 쓰고 거울 보면서 너무 흐뭇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이 직접 햄버거 같은 거 만들어 먹고 피자 만들어 먹고 먹거리들이 우리가 자랐던 시대에 먹었던 거랑 지금 애들이 원하는 거랑 너무 다르고 도시 애들이 먹는 거랑 시골 애들이 먹는 거랑 또 먹어본 경험들에 따라서 요리 메뉴들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시골이지만 친구들이 편의점 음식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관찰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지역아동센터 애들하고는 이렇게 해서 한 12회기 프로그램을 2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이제 1년 차일 때는 예산이 적으니까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그 참여자 친구들을 발달장애인이면 발달장애인, 아동 청소년이면 아동 청소년 이렇게 한 그룹 정도만 해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어제 교육 받을 때 김정석 박사님은 최소한 16회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16회기 1년 동안 하기 버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2회차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 지역아동센터 친구들보다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게 이 친구들인데 고등학생이고 저희가 논산이지만 공주 생명고 아이들이에요. 옛날 공주 농고라고 했던 아이들이 그 친구들인데 학교에 가면 전문 상담 교사가 있는데 전문 상담 교사한테 상담을 받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랑
저희랑 이제 매칭이 돼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자기 동네 가서는 이 중에 한 친구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벗는 게 싫어서 밥도 안 먹는 친구였고요. 한 번만 결석을 하면 학교를 잘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친구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엄마 아빠는 계시지만 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한 친구도 이 안에 있었고, 이렇게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친구도 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7명 정도 오는데 학교 상담교사랑 이 7명 친구들이 우리 농장을 온다고 해서 학교 수업을 빠지고 오면 낙인 찍힐 수도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한테 창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학교 특성화교육 부장님이 일반 청소년들이랑 이 친구들랑 매칭을 해서 한 10명 정도를 우리 농장에 오게 했어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게. 쟤네들을 왜 가 했을 때 특성화 프로그램 하나 봐 이렇게. 근데 상담 프로그램 하나 봐 하면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매칭하게 했고, 나중에 이제 참여자 친구들을 모집할 때 그런 것들도 대표님들이 조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같이 마을을 둘러보게 했고, 그리고 이렇게 마을 둘러보고 마을 둘러봐봤자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못 만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서 인사하고 저렇게 저 샌드위치가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거거든요.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거 해보라고 했어요. 학교에서는 잘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저 공주 생명고 다니는 학생인데 오늘 가야국 이 마을에 놀러 왔어요 라는 이 말을 몇 마디 안 되지만 꼭 인사하면서 해보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남자친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친구인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고 밥도 잘 안 먹고 이제 학교에 한 번만 더 빠지면 이제 학교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 친구가 와서 한 1시간 정도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렇게 할머니한테 먼저 가서 다가가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1시간, 2시간 만에 저렇게 되고 상담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이거 외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도 했는데, 이 중에 한 친구가 할머니들 앞에서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하면서 큰 소리로 막 되게 인사를 밝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상담 선생님이 원래 그런 거 못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낯선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도 교감이 좀 잘 됐던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성과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동보다는 지역아동센터도 저학년 친구들보다는 고학년, 그리고 그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들하고 교감하는 게 사실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을 진행을 해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쪽 청소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박사님이 설명해줬는데 그룹홈에 있는 친구들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조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룹홈에 취창업 교육을 서울까지 가서 해줬던 경우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논산에 있는 그룹홈을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룹홈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조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과 이제 올해는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준비할 때 이제 되게 멋지게 프로그램 짜고 막 한 10몇 회기 준비하고 이렇게 의욕에 차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폭망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1년 차에는 한 5번에서 8번 정도 진행을 해보고, 아이들한테도 물어봐. 이거 계속 하고 싶니? 안 하고 싶니? 이거 했을 때 뭐가 더 좋았니? 동생들도 더 같이 했으면 좋겠니?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리고 또 늘리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 왼쪽에 있는 건 저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저희 대표이사고, 저 강아지 저 친구도 프로그램 할 때는 청소년들이 반려동물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 동동이라고 하는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농장 한 바퀴 도는 산책하는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맨 마지막에 청소년 중에 한 친구가 마지막에 이제 농장에 왔던 일들을 회고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 동동이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죠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같이 일하는 식구들을 다 기억해주고 우리가 심은 허브는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주는 거에 애들이 단타처럼 이렇게 한 시범 과정으로 한 4번, 5번 했지만 애들의 활동은 길고 짧은 거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시간이 없으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신 선생님들이 다 농장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농장을 지금 오래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래 선생님도 오래 다 받으셨습니다. 다 오래 받으셨어요. 이제 준비 전에 저희는 지금 2021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사실농업 유통 사업을 받았습니다. 1년짜리. 그리고 2022년도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저희가 받고 올해 저희 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급성장한 케이스입니다. 엄청 빠르게. 예. 사회적 농업 1년차가 거점이 됐다 해서 처음에는 대부분 다 의아해가지고 그런데 신규 농장님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드리는, 왜냐하면 제가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제가 추구했던 방향이 좀 달랐기 때문에 실제 제가 가져가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거점 농장이라고 하면 월급은 나오니까 그렇게 시작한 게 이거였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시작하면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으실 거고 궁금한 것도 진짜 많으실 거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 부분도 저희가 농지에 여러 가지를 갖다 놓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받아서 뭔가를 하려니까 불법 건축물이 다 생겨버려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컨테이너라든지 자잘한 걸 허가를 받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리고 벌금을 300만 원을 내고 저희가 이제 그랬어요. 이게 농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제 농업 현장은 허가를 받고 땅을 밟아야 되는데 콘크리트 다 깔 수 없고 뭐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해서 처음에 할 때는 이거 포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허가를 받았죠. 허가를 어떻게 받았냐면 장비를 또 하우스 안에 장비를 두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비를 치우고 검사 받고 그다음에 방공호흡은 깔면 안 된다 하셨는데 방공호흡을 덜어낼 수가 없었어요. 물이 채이는 공간이라서. 그걸 설득을 하였고 그다음에 닭장도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야외에 있는 그 차광막도 치우라고 하셔가지고 일대 공사만큼 일대 대대적인 제거라기보다는 뒤로 숙여 넣는 그런 작업들을 작업들을 하면서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혹시 아까 허가를 어떤 걸 받으신 거예요? 허가를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손수 만든 판넬 집이 있었는데 약간의 주방 형태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는 선별 작업장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이제 실내 온실 형태로 다 받았죠. 그리고 컨테이너는 30짜리. 농업지는 지역에. 그건 아닌데도 그렇게 또 거제시는 또 그걸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 거제시는 좀 따지셔가지고 컨테이너도 저희가 3, 4짜리가 2개 있는데 크다고. 근데 자를 수가 없잖아. 전기 시설가 다 돼 있어가지고 그래 그건 공무원이 봐주더라고요. 사이즈 줄여가지고 또 허가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제일 문제는 휠체어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돌이 깔려 있어가지고 휠체어 휠체어. 제가 경상도 사람이고 흙이고 돌이다 보니까 이게 휠체어 장애인들은 프로그램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오셔가지고 공무원한테 이 휠체어 때문에 안 되겠다. 이 돌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앞부분까지는 허락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농장에 제가 농장에 완전히 제가 농사를 짓는 곳에 그 시멘트 다 굴리니까 그것도 마음이 안 쓰이더라고요. 휠체어 코스에 예. 시멘트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휠체어 지나갈 수 있는 라인에다가 보도블록을 좀 깔았어요. 저렴한 걸로. 예. 요즘 인건비가 너무 비싸갖고 우리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받아 1,800만 원 받으면 아까 저희 보인 건물에서 건물 반쪽 첫 해에는 끝배기만 둘째 해에는 반쪽만 그래 그다음 올해는 이제 그 나머지 반쪽을 할 건데 농어촌공사에서 오셔가지고 왜 전기공사를 반만 하셨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이 없어갖고 밥밖에 못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설을 하시려고 하시면 시설에 대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단순하게 돈 백백만을 이걸 하고 이게 아니고 조금 괜찮은 시설물을 가지시려면 올해는 전체적인 설계를 생각하셔가지고 올해는 이만큼, 내년에 이만큼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 농사를 지으면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 진짜 어찌 보면 농업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는 거의 없어가지고 또 버섯을 엄청 좋아하세요. 버섯이 또 가격이 나가고 이래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고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버섯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예, 어떻게든 건물을 농지 형태에서 건물을 지으실 때는 허가를 받으시는 게 첫 번째고 저희가 벌금 3년만에 내고 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미리 허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우스를 채워넣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보통 우리는 비닐하우스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와서 다 확인하더라고요. 일일이 다 사진 찍고 그래 저희가 저장고가 큰 게 하나 있고 작은 게 하나 있는데 몰래 눈속임 한다고 작은 저장고 위에다가 하우스를 쳐놨어요. 근데 실외기가 돌아가니까 공무원이 문을 잠가놨는데 공무원이 뭐라냐면 누가 봐도 저장고인데 왜 이러냐고 그러셔가지고 그 저장고를 저희가 직접 다 뜯었어요. 뜯어서 그 사진을 찍고 그리고 한 달 있다 다시 재조립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재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환경적인 면을 갖추려면 땅도 실제 중요하긴 한데 우리 같은 농지에서는 여러 가지가 건물이 들어오고 시설이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한 제재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거 고려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그거고 자 이제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냥 뭐 물어보시면 되고 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네. 김윤호 대표님께 아까 슬라이드 이렇게 쭉. 네. 아. 저희 한국인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네. 저희 해줘요. 에코마실로. 아까 해주세요. 슬라이드 자료 보여주실 때 네. 한평 텃밭 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그린색으로 된 그 나무하고 네네. 뭐 이제 원예 작물들을 이렇게 틀처럼 생긴 곳에 심고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네네네. 거기가 혹시 농장이세요? 축제장이세요? 축제장이에요. 그러면 네. 저희 이 한평 텃밭이 다 제작이 되면 이동을 해서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제천에 가을쯤 되면은 한평 정원을 만드는 축제가 있어요. 그게 의림지 혹시 들어보셨나? 제천에 그 의림지라는 관광지가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넓은 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평 아까 보셨던 그 나무 틀처럼 되어 있는 딱 한 평의 그 나무 틀을 그냥 나무 틀만 놔둬요. 나무 틀만. 그래서 이제 뭐 저희처럼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 어르신들, 그다음 뭐 이런 대상자분들이 이제 거기를 신청하시는 거죠. 정원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된 디자인을 이제 서류 심사,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서류 심사를 해서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뭐 어떤 흙을 써서 어떻게 뭐 길을 만들어서 모양을 잡는지 아이들이 다 직접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런 수업을, 그런 정원 꾸미기를 직접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전시처럼 지나가는 뭐
시민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학교 학생들이 그 뒤로 견학처럼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 다 끝나고 나면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것을 이제 기부 형태로 합니다. 뭐 복지관이나 뭐 독거노인 혼자 그 요양시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이걸 다 들고 무겁게 들고 가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들고 가시는 경우는 들고 가도 된다고 시청에서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트럭이 우선 있어서 그걸 뭐 지게차처럼 이렇게 떠서 가지 않는 한은 힘들어서 저희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다시 그 포토 저희가 다 쌓아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토에 다시 그 흙으로 심어서 그 요양원 어르신들한테 다 가져다 드리고 만약에 요양 그쪽 양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 중에 뭐 조그만 미니 화분이나 텃밭이 또 있으면 그곳에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그 심었던 그 식물을 한 달 뒤에 그쪽에 또 심어서 그 요양원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라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어떤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뭔가 자기들끼리 어떤 회의를 통해서 하는 그런 성취감도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또 공유도 하고 그걸 또 봉사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년 그 행사에 참여하자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고 그래서 올해 또 가을에 저희가 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친구들이 무거운 흙을 들고 나르는 건 힘들잖아요. 장을 보는 건. 그럼 장을 보고 같이 가면 저희 차로 뭐 흙에 뭐 10포대를 사야 된다면 10포대를 사서 물건을 내려준다거나 그런 재료 수급 정도 그런 거는 저희가 도와주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네. 사실은 그거를 여쭤본 이유가 그 틀밭 안에 심어져 있는 그 그린색 식물이 제가 볼 때 율마 같아요. 율마도 있어요. 그런데 율마가 노지에서 월동이 안 되는 작물이라 왜 그걸 아이들이 선정을 했고 그거를 실내로 옮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지를 사실 여쭤본 겁니다. 그게. 율마 때문에 네. 한 달 바깥에 있는 거니까 한 달. 네. 아, 네, 저기 됩니다. 네. 그거에 비슷한 사례로 저기 청주시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요. 청주시에서는 그 이동식 플랜트 상자를 짜갖고 아예 그 밖에 달려서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그 식물은 뭐 율마는 사실 바깥에서도 웬만하면 잘 못 살지만 잘하면 또 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그 그린색으로 표현하기가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셨을 것 같고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아동보호시설이나 이런 데에 실내정원 하나씩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텃밭보다도 사계절 볼 수 있는 실내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면 훨씬 좋겠다. 저희 청주에서는 그렇게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사회적 기업 안 하고 있고요. 그냥 농부로 쭉 아이들 키우면서 있다가 마을에서 경북 의성은 마을학교가 가장 늦게 시작된 동네잖아요. 이제 4년째가 올해 4년째인데 어쩌다 마을학교를 하게 돼서 마을학교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제가 사회적 농구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저 사회적이라는 말이 너무 짓눌러서 감당도 못하겠다 싶었는데 마을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미 제가 저 사회적이라는 걸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전교생 11명의 미니 학교고 제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작은 학교도 살려야 되겠고 저희 막내가 4학년인데 유치원 때부터 계속 혼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구미에서 아이들이 뭐 잠깐 그냥 놀러 갔다가 다시 갔는데 거기서 큰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 마을학교 일주일에 마지막 날 하는 프로그램이라도 우리 들어오면 안 되겠냐 이래서 다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계속 고민했던 게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내가 농장은 있는데 이 농장으로 해결할 것들이 생계 말고는 없구나 하는 거에 제가 계속 힘들었는데 오늘 그 답을 조금 찾기는 했어요. 근데 앞에 이제 제가 뭐 노인도 들어보고 발달장애도 들어보고 들어봤는데 되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지역마다 마을학교 형태가 굉장히 달라서 이렇게 딱 답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마을학교와 사회적 농업이 같이 갈 수 있는 모델은 없을까? 또 하나는 거기다가
작은 학교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은 4년 하면서 학교가 굉장히 많이 저희를 받아들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프로그램으로 뭐 탐사 여행 견학을 학교 집어넣어주기도 하고, 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가 없다 이러면 공유 자전거를 마련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협조가 되고 있어서 저는 운영위원장 11명인데 운영위원장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학교에다가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학교가 지역에서 있으면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는 도시 아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혹은 도시 아이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뭔가 특색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겠다. 그게 마을 학교와 주민자치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 사회적 농업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제가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제가 최선희 대표님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까 그 이제 자료들이나 책자를 보면서 이렇게 세련되게도 풀어낼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약간 이게 지역색이긴 한데요. 경북에서는 되게 안 돼요. 경북에서는 되게 막히는 게 많아갖고요. 정말 막히는 게 많아서 아이들 문제를 끌어내면 일단은 네가 하나 더 낳아라는 답이 돌아오고요. 아직도. 그다음에 아이들 뭐 작은 학교 살리게 한다고 고소를 받았거든요. 지역에서. 이 학교 없어져야 된다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어른 한 분이. 이 정도의 척박함이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길죠.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조언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실은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대표님이 만약에 어느 한 순간에는 이주한 사람이 있어서 조금 괜찮다고 해도 대표님이 이 일을 계속 하실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표님을 더 올가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마을에서 이런 일 한다고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초창기에 여자 이장님 찾아가서 저희가 이런 사업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인원 모아줄게, 연결해줄게 이렇게 하고 제 전화 안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 안에서 대표님이 지금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크게 대의적인 목적으로 보지 말고 작게 조금 목적을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사실 남의 것들은 엄청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거든요. 그렇게 모니터링 하는 게 한 1년, 2년 축적이 돼야 그 다음에 학교를 살리든 나를 살리든 할 수 있는 게 돼 있어요. 제가 말을 조곤조곤 조금 위로하면서 말을 잘 못해요. 약간 왜냐면 현실적인 거거든요, 이거. 네.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이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지역마다 좀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저희도 아까 경험적으로 4년차, 이제 충남형 2년까지는 4년차에 접어들지만 이미 그 전에 아까 얘기했죠. 2018년도부터 저는 우리나라의 농장이면 제가 로컬 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 탐방을 많이 다니는데 카페면서 한 100군데 넘게 탐방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치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사실 조금 어려운 거거든요. 저 개인적이긴 얘기는 하지만 저는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어요. 대신 그런 부담감에서 또 남의 아이들 키우고 지역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더 따뜻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게 또 반대로 내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극단적인데 약간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늦은 나이 때까지 미혼으로 청소년 지도사로 있었을 때 엄마들이 제일 좀 공감하는 게 그런 거였으니까.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거를 바라보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대표님이 다른 데를 좀 더 많이 다녀보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꼭 해야 되는 일들,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해가는 게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가 살을 수도 있고 대표님도 살을 수 있고 수익 모델이 날 수도 있고 또 폭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폭망하거나 좌절했을 때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배운 게 많고 축적된 게 많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이장님이 전화 안 받는데 화나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2달 전에 사과 받았어요. 20년도에 저한테 상처 준 이장님이 23년도 1월 달에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바빠서 잘 못 챙겼다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바빴으면 생각이 안 나야죠. 왜 지금 생각나서 나한테 사과를 하냐고. 네. 그래서 이게 저도 그때 느꼈어요. 이게 본의 아니게 상처 주고 받았지만 나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또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게 한 번씩 돌아보고 사과하고 이런 계기를 만든다는 거 본인이 보기에 제가 하는 일이 좀 좋아 보였으니까 저한테 사과를 했겠죠. 뭐가 아쉬웠겠어요? 사과 안 해도 되는데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1년차 되고 또 나 이거 꼭 하고 싶으니까 되게 들뜨잖아요. 들뜬 가운데 사회적 농업 관련된 이론서 내가 몇 권이나 읽어봤는지 연구 논문 몇 편이나 봤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좋다고 하고 보조금 준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도 한번 봐야 되고 내가 명분을 세운 목표가 진짜 나를 위한 건지도 봐야 돼요. 농장 운영하면서 사회적 농업 한다고 내가 맨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나도 때때로 부딪히고 상처받고 좌절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마을 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야기 드리는데 저는 사회적 농장을 2021년도에 받았고 마을 학교는 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는 마을 학교나 농촌 교육 농장을 계속 하고 있던 걸 사회적 농장이라고 해서 그걸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 계속 저도 막 그 사회적이라는 그 이름에 이 대상자들을 끼워 맞추는 식? 아 그래 얘는 뭐 한부모야 얘는 뭐 조선가정이야 이렇게 저도 좀 분류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사회적 농업의 그 어떤 정리에서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수용해야 된다 이게 너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1년차 때는.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 틀을 깨야 되겠다. 굳이 내가 뭐 사회적 농장으로 이 학생들을 받을 필요 없잖아. 나는 이 애들이 좋아서 원래 그러니까 제 목적은 그 아이들이 좋았고 그 아이들이 계속 원예나 이런 자연을 좋아해서 저랑 같이 그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싶어서 만났던 아이들인데 그 사회적을 받았다고 해서 1년차 때 그 아이들까지 이렇게 포섭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1년차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차에는 그 친구들은 아예 그 고민만 하다가 아예 그게 뺐어요. 그 사업 내용에는 그 학생들 자체를 리스트에 빼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발달장애 직업재활훈련 그것만 가지고 짝짝짝짝 이렇게 서류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3년차가 접어들다 보니 뭐 굳이 내가 얘는 이 사업비로 쓰고 얘는 이 사업비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농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나의 마음이 그 아이들이든 그 발달장애인들이든 내가 데리고 같이 하는 노인들이든 상관없이 우리 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좀 행복하고 이곳에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좀 이렇게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만 가져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 농업의 일종이 아닐까? 그러니까 굳이 사업비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홀가분하게 모든 대상자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농업이라 해서 그 정의에 그 사회적 그런 타이틀에 너무 좀 치중하지 마시고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분들과 같이 지내면 훨씬 더 좀 좋은 이런 아이디어나 성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마 학교랑 같이 그래서 이제 학교 살리기나 이런 차원으로 했던 데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랑 되게 긴밀하게 좀 협조가 되는 사회적 농장들이 있거든요. 제가 본 곳은 작년에 제가 전부자를 모르니까 그때 전라남도 그쪽에 이제 그 한군에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교육지원청이랑 이렇게 되어 있고 여민동락의 그 깨움 그 학교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육 공동체 운동으로 했던 그런 데들은 이제 그 안에서 학교의 정규 교과 안으로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들의 좀 긴밀한 협업. 그때 물론 지금 이제 걱정은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교육지원청이 얼마만큼 손을 내밀어 주고 이걸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너무 다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면 그런 부분들도 되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그냥 문득 이제 사례가 어쨌든 그분들이 이게 필요한 거를 주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없애자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고창에서 그거는 사회적 농업이 아니라 농어촌 희망재단의 교육복지 그쪽 사업으로 했는데 복지관이 이제 마을에서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그게 지금 그때는 사회적 농업이 없을 때예요. 제가 보기엔 사회적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 한 마을이랑 맺어가지고 1년 내내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자라고 근데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짝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짝지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오면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오면 어르신들한테 하루에 일당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오는 날이 기다려지는 거죠. 어르신들만 있는 마을에 애가 한 명도 없는 마을에 그 노란 버스가 오면서 막 시끄러운 소리만 나면 막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밭도 이제 뭐 어떤 뭐 어르신들이 우리 밭에 있는 고구마 캐자, 뭐 우리 밭에 땅을 내줄 테니 여기다 뭐를 하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에게도 뭔가에 이게 있어야 되고 뭔가가 뭐 계산적으로 얘기하자면 보탬이 되는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이 학교가 필요하고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하는 부분들이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그런 지역들은 이미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돼서 어르신들도 이 학교를 내가 나온 학교인데 없어지면 안 돼. 이거 살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이미 되고 다음으로 들어갔는데 처음 봤어요. 사실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지역은 다니면서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돼야 되는 건가?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랑 들고 만약에 그렇게 사회적 농장 안에서 교육 공동체 이런 걸로 같이 좀 되어 있는 사례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르지만 그래서 앞에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또 다 다르고 주요 이해 관계자가 또 누구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됐다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했을 때 그럼 실제 사례로 이렇게 들면서 설득을 하고 해나갈 수 있는데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례, 뭐 여기도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 학교에 정규 교과로 들어가 있는 사회적 농장도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그런 데들도 우리 안에서도 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여기 협의체나 여기 협회 이런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사례를 가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그냥 항상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한테 소셜이라는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뭘까 항상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는데 저는 되게 안타깝게 약간 이렇게 짓눌린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 뭘까라고 했는데 저는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다라는 말로 이꼴 되는 게 너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아마 다른 데에서 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에 사회적인 것 같거든요.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근데 누구는 좀 더 어렵고 누구는 좀 더 나눌 게 있고 그러한 것들에 같이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거지 나는 돌보는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 이런 이분법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시점에서는 내가 주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의 관계가 있을지만 이거는 항상 역전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돌봄을 받았지만 지금 나는 돌보는 사람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나는 또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돌봄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시점에 나도 소위 말하는 취약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붙이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좀 어려운 사람일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 말의 무게는 저는 지금 1년을 고민하셨다고 하셨는데 항상 그 사회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좁게 꼭 누군가를 내가 돌봐야 된다 그런 부담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보태서 항상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아까 선생님은 청소년이 편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요. 처음에 만날 때 편하신 대상을 만나세요. 네. 저는 아동이 편했고요. 어르신이 힘들었어요. 이러면은 아동부터 만나세요. 지역에는 본인과 어찌 보면 합의라고 그러거든요. 맞는 게 있어요. 저희 전공에서도 저는 아동이었지만 어떤 친구는 나는 어르신이랑 있는 게 편해. 아동 싫어. 그런 친구들은 노인복지해요. 또.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서부터 상대방에게가 편안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의 사회적이라고 저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에서 누군가를 돌봐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거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그랬어요. 애들을 처음 만날 때 타가소에 갔을 때 내가 배운 게 더 많았어요. 그리고 애들로부터 내가 배우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왜 부담스럽냐면요. 내가 뭔가를 줘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게 있으면 부담이 가요. 근데 내가 애들이랑 놀아야지 하면요. 내가 즐겁게 놀기 때문에 부담이 안 가거든요. 항상 줘야 된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왜 뭘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내가 나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좀 더 나은 상황에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래야 뭐뭐 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아까 망해도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강의를 다시 해주시고 저는 대표님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은 멀지 않은 미래에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 영업에서 말할 때는 연대와 협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분명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런 분과 조금 힘을 모으시거나 또는 협업을 하시거나 협력을 하셔가지고 공부도 좀 하시고 같이 다니시면서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조금 힘을 키우시는 게 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대표님 맞으시죠? 엄청 고집 있어 보이시네. 제가 마을학교를 하면서 평생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사회복지 지금 다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힘리라는 부분이 저는 다른 데 있다가 의성으로 시집을 왔는데 의성은 전화를 해서 주인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남편을 바꾸라는 소리예요. 동네에서 전화해서 주인 바꾸라고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는 곳이어서 그 여자고 제가 이제 50이 다 됐거든요. 되게 힘이 없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마을학교를 4년차 접어드는데 이런 거에 전혀 아무런 것도 없던 엄마들이 8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계가 저도 1년째는 이제 그 조미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제가 뭐를 해줄 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시달렸는데 1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엄마들하고의 관계가 되니까 저절로 되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저절로 엄마들이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2번은 애를 밥 먹이자 그러거든요. 사실은 제가 제일 불편했던 건 뭐냐면 저 사회적이란 단어가 저를 짓눌렸던 부분은 이렇게 섹터가 나눠져 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만나는 지역에서 아이들은 그 자체로 취약계층이거든요. 농촌에 사는 거 이유만으로도 취약계층이고 그 다음에 구미에서 왔다 간 그 아이들도 보니까
부모님들이 잘 살고 하지만 과밀학급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도 취약계층으로 저는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저 이렇게 제가 계속 중간마다 다니면서 불편했던 부분도 섹터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에는 섹터 부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오히려 그 부분이 더 편하고 좀 해결이 되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는 건 의성은 굉장히 척박하지만 내가 생각했는 게 다 처음이라서 좋다고. 미국의 그 꽃말하기 농장이 어머니들이 모이셔가지고 그걸 이제 협동조합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되셨죠? 사실 농업을 받은 지 지금 3년 차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전부터 이제 마을 기업처럼 어머니들이 그 강사분들이 다 어머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지역을 조금 방문해 보시고 가까우시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기본 교육이 2박 3일 과정이었는데 잘렸잖아요. 1박 2일로. 그러면서 모두가 장애 모든 차트를 다 들을 수 있게 처음에 만들어져 있던 커리큘럼이었는데 농림부에서 이게 너무 길다 잘라라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급하게 자르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나누어진 느낌이 드는데 실제 사회적 용어는 나누어지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시행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어요. 두루뭉실하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루뭉실하게 해놓는 이유는 뭔가가 조금 유연하고 또 농업 자체가 원래 유연하고 농업을 뭐 억지로 한다고 해서 고추가 달려야 되는 시점에 고추를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라고 명하지 않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농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름이 너무 저는 이름이 연연하지 않아가지고 그분 이제 그렇고 아무튼 대표님 응원하고 조만간에 아마 마을 살리기가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점을 활용하셔가지고 거점과 조금 유대관계를 맺으셔서 조금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 네. 저는 뭐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저기 청주에 그 백민 구절초 연구소라고 합니다. 저희는 구절초를 재배를 해서 가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회적 농업도 하게 됐는데 작년에 구절초 모종하고 뭐 꽃을 따서 말리고 이런 하는 거를 애기 엄마가 와서 이제 엄마들이 와서 해줬어요. 저는 아이들한테는 애들도 많이 이제 컸고 그래가서 애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농업 사업계에서도 어린이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한 2시쯤 되면 이제 학원을 안 가니까 걔네들은 우리 농장으로 와서 이제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농장이 애들이 뭐 조로로 이렇게 모종에 물도 주고 또 이제 이렇게 큰 다라를 마당에다 갖다 놨더니 못 벗고 그게 들어가 가지고 놀고 이게 그리고 택배 박스도 같이 이렇게 날라주고 애들이 또 일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때는 엄마가 일하고 있으니까 이게 농장에 와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도 이렇게 좀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연결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좀 배드민턴 채도 좀 사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것도 같이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는 사업 계획에도 어린이와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귀농을 했어요. 이제 서울에 이제 놀러 가서 원래 살던 거기에도 이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마을도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이 되게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고 있는데 도시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도시도 어린이집 많이 다 없어지고 또 학급수도 많이 줄고 그래서
도시도 여전히 농촌과 마찬가지로 도시도 인구 급감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뭐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조 조정이 되고 뭐 그러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공간 문제도 그렇고 이제 마을에는 하나씩 경로당이 있는데 아이들이 경로당을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 뭐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좀 뭐랄까 공간적으로 이렇게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뭐 마을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한다고 했더니 또 그 어르신들 모임에서 아직 그거를 결정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그 마을에서 좀 더 역할을 좀 높여 나가고 귀농한 분들이 마을에 잘 스며들어서 그 마을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거에 이제 서로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나가고 이제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근데 여전히 좀 답답한 거는 좀 있어요. 뭔가 뭐 특별한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학교를 살리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뭐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뭐 얘기 좀 듣고 싶네요. 이렇게 선생님들 어떠신지.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인구의 진화가 마을의 진화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네. 일본 사례가 있는 책인데 우리는 지금 다들 걱정하잖아요. 학교가 없어지고 아이가 없다는 거. 그 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없는 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없는 게 소홀해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없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 보면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없는 게 2명밖에 없는 아이들 데리고 사회적 농업은 꼭 10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 2명 아이들을 잘 돌보면 그때부터가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공간을 잘 내어주지 않는 문제는 시설비 받아서 세종식물원 가면 생활정원이라고 해서 딱 300평 규모의 이렇게 야외 체험장, 야외 온실 이렇게 구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한 5월이나 4월달에 선진지 탐방처럼 가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대표님네 마을에다 그런 걸 하나 만드세요. 네. 그리고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본 온실 같은 거를 온실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마을을 디자인을 하시라고요. 마을에 있는 공간 아니면 대표님이 가진 땅 아니면 유휴 공간들을 그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어른들이 굳이 아이들 때문에 경로당을 내어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옥신각신해서 그걸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약간 대안적인 것들을 좀 많이 모니터링을 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재미도 쏠쏠할 거거든요. 저희도 아까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저희는 차라리 300만 원 벌금을 내는 게 덜 서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까 공유공간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었는데 땅 주인 5명이 서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더 서러워요. 땅 주인 5명이 와가지고 남편 앞에 와서 대표님이 이 컨테이너 박스를 여기다가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자기들을 설득해 달래요. 5명을. 근데 이미 자기들 다 도장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건물 가건물 설치 이제 시청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남편이 그랬어요. 설득할 필요 없다고, 안 해줘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벌금 낼 거면 벌금 내고 우리 마음이 후련해지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냥 이제 어떻게 해서 일을 마무리 지었는데 공유 주방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 짠해요. 이렇게 조금 더 여유 부렸으면 2칸으로 해서 조금 더 넓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 아직은 그래도 이거 하나마저도 없었으면 더 못하는 게 많았으니까 이거 하나로 또 한 단계 성장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가보니까 그때 세종수목원에 가보니까 내가 딱 원하는 공간이 거기에 다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목표는 저거 우리 농장에 얹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한테 300평 빨리 딱 만들어 달라고 해서 농지 매입했거든요. 네.
네. 세종시 수목원 가볼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준비 단계가 사실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생활정원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네, 온실 쪽이 아니라 반대편을 꼭 찾아서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으면 시골에서는 없는 것만 한탄하고 있으면 진짜 아무 일을 못 해요. 내 편도 없고 특히 저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귀농했거든요. 저희도 친구도 없고 하나로마트가 4시 반에 문을 닫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없다고 얘기하고 내가 위축되지 말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또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있을 거니까 대표님 응원할게요. 아유, 우리는 저기 상황이 더 좋네요. 네, 맞아요. 서로 위하잖아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학교를 이렇게 활용해서 사회적 농업을 하기에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냐면 힘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학교 아예 폐교된 상태면 그걸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데 폐교도 아니고 두세 명 있는데 폐교를 활용해서 비싸죠. 또 그 임대료가 비싸더라고 내야 될. 또 수익 사업을 또 못하니까 진짜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해주시고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우리나라 잘 굴러가지 않을까. 아까 저는 이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공간이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보면 애들의 공간은 없잖아요. 사실 학교 외에 그 도시에 가면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뭐도 있는데 농촌에 있는 아이들의 공간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경기도이기는 한데 경로당을 2층으로 지어 있는데 2층 공간을 그래서 거기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득을 했어요. 지역아동센터로 만들었어요. 어르신들한테 그 공간의 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 왜냐하면 같이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어르신들만의 그 경로당이 가장 너무 이렇게 폐쇄적인 거가 그 안에서도 어르신들도 다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이미 그 정도로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는 아까 또 제가 말했던 그런 김제 사례처럼 어르신하고 애들의 소통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 그 정선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저기 그 탄광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그 무슨 동굴, 화암 동굴인가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그래서 공부방 같은 거를 의용소방대 공간에다가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애들이 갈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몇 명의 아이들이 거기에서 복지관에서 선생님을 이제 한 명 이제 파트타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우리 노인대학도 해줘 1년 지나. 저는 그거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뭐 해줘 주민들이 이게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이것 좀 하면 좋겠어. 애들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좋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이 거기 방과후를 하니까 애들을 집에 데려다 주는 거는 또 어른들이 하는 거죠.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뭐도 되고 그래서 약간 좀 이게 어려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어려운 건데 그래도 있는 것에 같이 삐지고 뭔가 들어가서 뭔가 삐대고 그러면 또 그 어르신들이 엄청 자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러한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고 좀 해 나가셔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경로당에 그런 게 하나 생긴다면 이거 되게 또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네, 그 작년에 경로당에서 같이 떡국 잔치를 같이 했어요. 아이들 엄마하고 부녀회하고 같이 이제 그걸 했는데 그래서 아마 경로당 한 켠을 같이 이렇게 좀 뭐랄까 테이블 같은 걸 좀 바꾸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를 같이 논의를 해보고 그랬거든요. 잘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어려운 질문이라서 사실은 되게 망설이는데 망설이지 그래도 좀 해결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 농업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보조 예산으로 지금 운영이 대부분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조 예산이 끝나게 되면 계속 유지시키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농장이라는 공간은 주로 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에는 인구 밀도가 막 낮아서 사실 대상자들이 적어요, 상태가. 그러면 사실 도시에 있는 이 농업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회적 농장을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정책적으로 계획이 있거나 또 외국은 이런 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예산이 끝났을 때 지속적으로 움직이려면 이미 동네 아이들은 거의 다 이거를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돈이 없잖아요. 도시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게 정책에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농림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활성화 지원 사업이거든요. 사회적 농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고 실제 5년이 끝나면 이게 이제 보조금이 중단이 되게 되고 어떤 농장도 다 5년 이후를 다 걱정하시긴 하셔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저희 콜로키움을 하면서 그 5년차 졸업하시는 농장이 이제 다들 말씀하시기를 지금처럼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일부분은 끌고 나가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기반을 5년 동안 잡으시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시설비도 1,800만 원을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는 것도 그만큼 시설을 갖춰라. 그리고 그 5년 동안에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올 수 있게 시스템을 사후로 조금씩 바꿔나가라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이제 같이 거점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 모니터링 컨설팅도 받으시면서 우리 컨설팅비가 있거든요.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래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차후에 이제 상품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그 돈으로 활용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전부를 다 프로그램을 쓰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활용하시고 또 그 농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년 사업이 끝나면 이제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유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좀 알아보실 필요도 있으시고 1, 2년 차는 솔직히 걱정 안 되는데 한 3년 다 빼면 걱정이요. 예, 그래서 같이 계속 같이 이렇게 머리에 싸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농림부에서는 전액 무료로 못하게 하시거든요. 하지 말라 하세요. 최소의 비용을 받으라 하시거든요. 그 이제 기간이 계속 유대관계가 좋아지다 보면 본인들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예산에서 조금 더 합성하고 하면서 조금 더 그걸 그렇게 나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 농장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 네, 정책적으로는 뭔가를 기간 연계해주고 그 다음 걸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지 않는 걸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도 주 생산해서 나오는 소득원이 좀 안정적이어야 돼서 횟수를 많이 하거나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프로그램이면 저희가 블루베리 생산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2주마다 한 번씩 수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일정을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농업 소득이 유지가 돼야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사업비 받은 거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일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1년차일 경우에는 그냥 저희 프로그램비로 진행은 하지만 2년차, 3년차가 되면 비용을 내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생명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료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강사비를 다 받을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민들이 우리 농장에 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저희 이제 공동 김장 같은 거랑 꾸러미 상품을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1년 차에는 뭐, 2년 차에는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수익 구조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이제 그 대표님이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하느냐 마느냐를 되게 고민했는데 6차 산업도 그래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혜택을 바라고 받는 게 아니라 그 판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고 그 농어촌공사에서 우체국 쇼핑 그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쿠폰을 발행을 해줘요.
그런 제도도 활용할 수 있게 입점 신청도 조금 해놨는데 저희가 이거 유통전문 판매원 이게 사업지를 지금 조금 잘못 받아가지고 제품을 아직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직 런칭하고 판매를 아직 진행은 하지 못했지만 그것도 올해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없을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해요.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건. 근데 그게 좀 막막하니까 조금 못하는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건 농장이니까 농장에서 수익이 나는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강사비 이만큼 받으니까 농업 수익을 무시해도 돼? 그게 아니라 그걸 좀 잘 맞추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성원들 안에서 강사료를 받는 구조는 조금 안 하려고 하고 네트워크 농장들한테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시키거나 그렇게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없을 것 같은데 막막한데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하고 꾸러미 상품 같은 것도 잘 만들어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농업의 활동들은 사회적 가치로 다 인정이 돼서 예비 농식품부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원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을 받지 않으면 계속 사업비 받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신 그걸 받으면서 사회적 기업 안에서 또 제품을 팔 수 있는 판로 지원이나 이런 것들 혜택, 홍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알아봐서 하나씩 도전하고 그래서 5년 기간이 짧은 것 같고 지원금을 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 되게 아쉬울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연차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만들어가면 1년에 하나씩만 나와도 제품이 5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고성의 예쁜 마을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아니. 예쁜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펀딩 그 컨설팅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다 예산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전문가가 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그 예산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지막 말만 하고 마칠까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3년 차니까 저희도 이제 5년 차가 끝나면 과연 저희가 지금 관계를 맺었던 곳들이 계속 지속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MOU를 계속 맺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제천시청에 관광가를 찾아가서 관광가나 관광미식가 이렇게 찾아가서 저희 농장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뭐 브로셔부터 시작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들고 가서 이야기를 해서 뭐 시에서 관광 코스로 이렇게 잡는 그런 그 루트도 있고 아니면 홈페이지 자체에 그 관광을 이렇게 A 코스, B 코스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그 아예 그 지도도 그들이 만들고 그래서 MOU를 맺어서 저희 걸 홍보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천 같은 경우는 뭐 산림 관광 프로그램 그다음에 무슨 물과 관련된 저희가 청풍호가 있어서 그런 쪽 관련 케이블카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산림이면 이제 저희 제천 치유SP나 산림청에 관련된 다람쥐수, 뭐 의림지 용두산 산림욕장 이쪽으로 가서도 저희가 여기서 몇 분 거리인데 이런 농장도 있어서 혹시 대형 버스나 관광 버스가 오면 이렇게 같이 도시민들이나 특히 서울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코스를 좀 정해주기도 하고 저희를 홍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는 지금 MOU를 계속 맺어가고 있어요. 기관이나 복지관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 사회적 농업 활동이 다 끝나고 나서도 그 MOU를 맺은 그 기관들은 계속 같이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올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첫 해는 뭐 한 번 왔던 손님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5팀이 서울에서 왔었거든요. 올해는 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농장 자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고민이거든요. 근데 사실 사회적 농업이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선생님들이 사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농사일을 열을 해야 될 거를 5만 하고 7만 하고 3시나 5은 여기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고민은 사실은 사회적 농장이 5년이 지나면 지금 시작할 때부터도 그렇고 보건복지부가 주는 예산을 같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중복이 아니라.
그래서 5년이 사업이 끝나서 사업이 안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애들이 오던 프로그램에 이 사업비가 없어져도 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고, 농어촌 희망재단 사업에 공모 프로포즈를 써서 선생님들이 예산을 따다가 사업을 하고, 사회복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교가 뭐 이런 데 사업이면 그쪽의 펀딩들이 사회적 농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중복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정부 부처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농장의 역할과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1,800만 원이나 이런 걸로 농장에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으면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는 사실 복지부나 여가부나 이쪽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고민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김정석 박사님이나 다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농장이 농장으로 유지가 돼야 이게 되는 거니까 말씀하셨던 이런 활동들이랑 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또 이런 부분들 숙제나 큰 숙제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고 어제 또 저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숙취가 안 깨가지고 고생했는데 편히들 집에 돌아가시고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